안녕하세요. 솔로몬 코리아 KTV의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있어서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월 수입 933만원, 부장님 몰래 유튜브 하는 이유, 국세청 유튜브 수익 첫 공개.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둘은 놀고 한 명의 일 몰빵, 현대차 취업문 노조가 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는 구글에서 받는 수익 371만원, 간접 광고로 받는 돈 562만원, 달러로 지급받는 유튜브 수익 상당수는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세청 외환거래 꼼꼼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리뷰로 구독자 751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서운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까?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들이 작년 국세청에 신고한 월 수입은 평균 93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직장인 평균 월급 303만원에 대비 3배가 넘는 수치로 국세청이 2019년 9월부터 유튜버 같은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 코드를 신설한 뒤 처음 공개한 수입 규모입니다. 유튜버들은 특히 콘텐츠 조회수, 중간 광고 삽입 등을 통해 구글에서 정산받는 수익 371만원보다 뒷광고가 불리는 제품 간접 광고 PPL로 벌어들인 수익이 562만원으로 더 많았습니다. 주요 유튜브 채널들의 연간 소득은 서운이야기가 구독자 751만 명에 연 수익이 85억원, 토이몽TV가 773만 명에 43억원, 제인 ASMR 974만 명 56억원, 소닉토이 663만 명에 33억원, 보람튜브 670만 명에 19억입니다. 6일 박홍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유튜버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하반기 수입 신고 현황에 따르면 수익 금액을 신고한 유튜버는 총 330명입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은 184억 9천만원에 달했으며 유튜버 1인당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933만 8천원으로 연봉으로는 1억 12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영상 콘텐츠 조회수, 중간 광고 삽입 등을 통해 구글에서 정산받는 광고 수익은 73억 5천만원이라고 신고했으며 전체 수입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정산받는 광고 수익 외에 나머지 수익은 최근 어린이 됐던 뒷광고 등 PPL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PPL을 통한 수익은 매월 562만 4천원으로 구글에서 정산받는 광고 수익보다 191만원이 더 많았습니다. 평균 조회수와 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서운이야기 751만 명은 구글에서 연간 85억원을 벌어들여 개인 채널 중 최고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카롱, 젤리 등 음식 리뷰 채널이 젠 ASMR은 57억, 어린이 장난감 놀이 리뷰 채널이 토이몽TV는 43억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간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탈세를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유튜브 광고 수익은 외국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 구글이 개인에 직접 지급하는 외국 송금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환 거래법상 외환거래는 연간 누적 1만 달러가 넘어야만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며 게다가 구글은 지급받는 계좌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차명 계좌를 통한 수익금 수령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연간 누적 1만 달러 초과 거래뿐 아니라 건당 1000달러 초과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차명 계좌 이용이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버가
상당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올해 8월 한국인이 만든 유튜버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만 4,379명이고 국세청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 사업자도 2,387명에 이릅니다.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2018년 3조 원대에서 2023년 8조 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며 박 의원은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신고 유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둘은 놀고 한 명의 일 몰빵, 현대차 치어문 노조가 맡고 있다. 2030 희망 모빌리티 사다리를 다시 세우자 1만 2천 명 취직할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도 민노총 노조 정규직 보완하라 청년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직원 2~3명이 한조를 이뤄 일감을 한 명에게 몰아주고 2명은 쉬는 묶음 작업 사례를 대거 적발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퇴근하는 직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었고 이들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규직 철밥통이 더 공고해지면서 일탈이 대거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강화하는 반대편에는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으며 대기업 노조가 저성과자에도 정규직이면 해고를 막고 임금을 매해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기업들은 부득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김강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현 정부 친노동 정책의 실상은 친노조 정책이라며 노동자 중 10%에 불과한 노조 때문에 나머지 90%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조에 가로막힌 사다리는 연봉 3,500만원짜리 일자리 1만 2천 개를 창출하겠다던 광주형 일자리가 노조의 반발로 멈춘 것은 기득권이 사다리를 걷어찬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침체된 광주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노총은 현대차가 제시한 임금이 자동차업계 임금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임금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 추진을 막고 있습니다. 3,500만원의 연봉에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보조 등 조건을 양질의 일자리라고 판단해 사다리에 첫발을 내디디려는 사람들의 기회를 노조 기득권이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조가 소득 격차를 강화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그는 조직화된 노조 부분에서 임금 프리미엄으로 고임금과 고용 안정 보장에 보장되는 반면 다른 부분은 무노조와 기업의 지급 능력 위축 등으로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조의 과도한 주장에 힘을 실리는 것은 기득권의 무리한 울타리로 작용하는 노동관계법이 있으며 한번 고용되면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해고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대 노총이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라고 하며 건설 현장에 목리를 부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것이며 공공부문, 정규직화도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들을 직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하면서 이 회사 정규직 입사들을 원하는 청년들의 기회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노조 기득권이 강화된 최근 몇 년간 청년 비정규직은 급증하고 있으며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비정규직 규모는 136만 2천 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17.4% 증가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17%에서 18.2%로 1.2포인트 뛰었으며 공정원칙, 직무급도 반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18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기술 숙련도가 유사한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3분의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주는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OECD는 해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규직의 기득권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공 서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 대신 직무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형 정규직을 확대하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고용 안정성은 높이되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일부 없애자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올 초 직무급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직무급의 확산에 나섰지만 임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의 반발에 주춤한 상태입니다. 정규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실기업을 살려내는 것도 산업전환을 통한 사다리 창출을 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10조 원의 공적 자금을 신사업 활성화에 투자했다면 새로운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은 강진규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월수익 933만원, 부장님 몰래 유튜브하는 이유 있었네, 둘은 놀고 한 명의 일 몰빵, 현대차 취업은 노조가 맡고 있었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솔로몬 스토어 010-3003-3190, 다음카페 야후건축사 사무소, 카카오톡 플러스,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